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아주TV 뉴스룸 김혜립입니다. 5월 21일 화요일 뉴스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당권 도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당내 세력화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후 검찰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민주당 검찰개혁 TF는 개원 즉시 관련 법안을 발의해 이른 시일 내 입법까지 관철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으로 국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부처 정책의 경우 발표에 앞서 대통령실이 직접 사전 점검 절차를 밟습니다. 정부의 해외 직구 안전 인증 의무화 정책을 두고 혼선이 빚어지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풀이됩니다. 22대 국회의원 1인당 평균 재산이 33억여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 평균치보다 7.6배 더 많은 수준입니다. 육군 제3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도중 수류탄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훈련병 1명이 숨졌고 부사관 1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당권 도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한 전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당내 세력화가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아직 친한계라고 할 만큼 뚜렷한 색채를 띤 계파가 형성된 건 아니지만 한 전 위원장이 중용했던 인사들이 그의 당권 도전에 전위부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에서 각각 사무총장과 비서실장으로 활동했던 장동혁, 김영동 의원이 최측근으로 꼽히고 수석 대변인을 지낸 박정아 의원도 숨은 친한계로 거론됩니다. 총선 직후 한 전 위원장 사퇴와 함께 당직에서 물러난 이들은 공개 활동을 자제하면서 물밑에서는 한 전 위원장을 향한 일부 친윤계의 공격에 방어막을 쳐왔습니다. 이들은 최근 한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 결심을 굳혔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여론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당내에서는 사무총장직 사퇴 이후 원내 수석대변인으로 다시 발탁된 장 의원이 원내 인사인 한 전 위원장의 당권 도전에서 핵심적인 조력자가 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국민의힘 전체 의석의 40%를 차지하는 초선 당선인 44명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가까운 인사들로부터 정치 행보를 재개할 시점과 방식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당대회가 7월에 열릴 가능성이 크고 실무 준비에 30에서 40일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후보 등록 시점으로 예상되는 다음 달 중하순을 기점으로 한 전 위원장의 행보가 뚜렷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후 검찰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민주당 검찰개혁 TF는 개원 즉시 관련 법안을 발의해 이른 시일 내 입법까지 관철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TF 소속 김용민 의원은 오는 7월까지를 TF 활동 기간으로 잡고 신속하게 법안을 만들어 당론화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생 의제가 우선시에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당내의 검찰개혁을 외면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입장입니다. 또 정기국회 내 특히 국정감사 전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는 게 민생국회를 본격화하는 방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통상 국정감사가 10월 초중순에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면 개원 후 5개월 이내에 입법을 매듭짓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였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희석된 검수완박을 골자로 한 법안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김 의원은 검찰 수사권을 폐지한다면 그 수사권을 어디로 보낼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데 현재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국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부처 정책의 경우 발표에 앞서 대통령실이 직접 사전 점검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해외 직구 안전 인증 의무화 정책을 두고 혼선이 빚어지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들한테 영향을 꽤 미칠 것 같은 정책들은 대통령실에서 스크리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 여론이나 반응이 어떨지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은 자체적으로 힘을 실어 추진하는 정책 외에 개별 부처 정책 발표에 대해선 일일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정책실을 중심으로 주요 정책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정책 수요자인 국민 반응까지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국민 여론 수련을 위한 실무당정 협의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해외 직구 국가인증 통합마크 인증 의무화 정책이 발표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이번 정책을 준비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14곳이 참여하는 대규모 TF를 꾸려 해외 직구 안전대책을 마련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설익은 정책을 발표해 국민 반발만 초래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이 TF에 참여하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정책 발표 전 관련 보고를 따로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정책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22대 국회의원 1인당 평균 재산이 33억여 원으로 조사됐는데요. 국민 평균 재산보다 7.6배 더 많은 수준입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은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1인당 재산은 평균 약 33억 3천만 원, 부동산 자산의 평균은 약 18억 9천만 원, 증권 재산의 평균은 약 8억 6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밝혔습니다. 정당을 기준으로는 국민의힘이 약 58억 9천만 원으로 1인당 의원 전체 재산 평균이 제일 많았고 개혁신당이 약 24억 6천만 원, 조국혁신당이 약 21억 5천만 원, 더불어민주당이 약 19억 2천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당선인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으로 총 1,401억 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했고 재산의 95%인 1,332억 원이 증권자산으로 22대 당선인 중 가장 많은 증권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은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으로 약 409억 7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 자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경실련은 부동산 보유상이 30명의 당선인 중 24명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거나 비주거용 건물, 대지, 농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경실련은 공직자의 재산 보유가 직무와 관련된 이해 충돌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다 엄격한 법률과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육군 제32 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도중 수류탄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훈련병 1명이 숨졌고 부사관 1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세종시에 있는 육군 32사단에서 진행된 수류탄 투척 훈련 도중 수류탄이 터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훈련을 받던 A 훈련병이 심정지 상태로 국군 대전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군 당국과 경찰은 A 훈련병이 수류탄 핀을 뽑은 뒤 던지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현장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육군 관계자는 사망 장병과 가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어 민간 경찰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딱 한 잔만 더 하고 싶을 때 있으시죠? 앞으로는 음식점에서 잔술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식당에서 잔술 판매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술을 병째로 파는 것 외에 잔에 나눠 담아 파는 이른바 잔술 판매가 허용됩니다. 이외에도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해 판매하는 경우 주류에 물류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경우도 허용됐습니다. 개정안은 3에서 5일 후 관보에 게재돼 공포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이 또 오르는데요. BBQ 황금 올리브 치킨이 3,000원 올라 23,000원, 황금 올리브 치킨 콤보는 27,000원이 되면서 배달비까지 내면 3만 원대가 되겠습니다. BBQ는 가맹점의 지난달 매출은 작년 동기보다 20%가량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1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2년 만에 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제품의 가격 인상은 가맹점 수익 개선을 위한 것으로 정부 물가 안정 시책에 따라 조정폭을 최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내는 고추바사삭 등 9개 치킨 제품 가격을 1,900원씩 인상했으며 프라닭 치킨도 단품과 세트 메뉴 가격을 1,000원씩 올렸습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요.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클래식 김호중엔 프리마돈나의 예매 티켓을 수수료 없이 환불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공연의 티켓 예매처 멜로는 2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3일에서 25일 열리는 슈퍼클래식의 예매 티켓 환불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공지했고, 이미 예매를 취소한 관객에게는 수수료를 전액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직접 예매를 취소하는 경우엔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해야 합니다. 지난 18일 김 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자 김호중 씨가 하루 만인 19일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면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여전히 크게 벌어졌는데요. 오전은 서늘했고 한낮엔 여름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일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차가 15도가량 크게 벌어졌습니다. 전국의 아침 기온이 15도 안팎으로 출발하며 다소 서늘했지만 이후 낮 동안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25도 이상의 여름 더위가 찾아왔는데요. 서울과 대전의 낮 최고 기온은 28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2에서 6도가량 높았습니다. 반면에 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 지역으로는 20도 안팎으로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비교적 선선해 강릉 22도에 그쳤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깨끗했고 한낮에는 자외선이 강했는데요. 제주도는 계속해서 건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겠지만 다가오는 휴일 오후에는 수도권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화요일 아주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